5분 됐어. 시작해야겠구만. 자, 지금 우리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우리 수업은 지금 출석 0%로 평가 기준을 세워놨고 현재 56명 수강생이 있지만 오늘 이 수업에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뭐 녹음하기는 좋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수업 진행하고 그거 내용 담아가지고 영상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그렇긴 한데 아마도 우리가 지금 6주차 금요일인데 지난주 쉬었으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아마도 여러분이 그냥 와서 듣고 한번 듣고 그 시점에 궁금한 걸 물어봐 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시간적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등교를 해서 수업을 듣고 뭐 나중에 시험 기간에 어차피 한번 영상 더 보긴 할 텐데 뭐 과제 넘버원 해봐서 알겠지만 그걸 나중에 몰아서 하기에는 대학교 수업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랑 다르게. 그렇다 보니까 여유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매주 등교를 해서 챙겨놓고 뭐 조금 더 봐야겠다 싶으면 나중에 주말에 올라오는 영상 확인하면서 그렇게 한 주 한 주 챙겨놓고 중간고사까지 등반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오늘은 6주차고 첫 번째 시간을 일단 인덱스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이제 5-1, 5-2 있었는데 5-1 같은 경우는 제목이 순차 분기 반복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은 데이터 코드 조합으로 구성된다 할 때 코드 실행 흐름과 관련한 몇 가지 얘기들을 같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3가지 개념이라고 해서 소개를 했어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순차고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적어둔 순서대로 .py 파일에 적어둔 순서대로 각각의 문장을 한 번씩 실행한다 를 의미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기랑 반복 같은 경우는 그런 기본적인 순차 흐름의 일종의 베리에이션을 여러분이 주고 싶을 때 도입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기는 어떤 문장들을 0번 내지는 1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게 분기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반복 같은 경우는 어떤 문장들을 0번 또는 1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거 라고 소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조금만 더 생각하면 뭐 당연히 이런 거 들어있어야지 프로그램 짜겠지와 같이 얼마든지 납득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 3가지는 개념이고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내 프로그램 실행 흐름에 분기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실제로 키보드를 쳐서 적을 수 있는 파이썬 문장으로 우리는 if문이라는 친구를 알고 있고 반복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while문 적을 수 있다 정도까지를 지금 구경을 해놨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딱 원하는 횟수만큼 사용자가 5하고 엔터 치면 딱 5번 반복하기 위한과 같은 상황에서 일종의 패턴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3단 콤보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첫 반복, 처음에 몇 번째 줄 출력할 거냐와 같은 것들을 지정하기 위한 아마도 할당문을 먼저 적어놓고 스타트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while문 첫 줄 적으면서 조건식을 적으면서 이제 이 반복 흐름을 언제까지 진행할 거냐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내용물로서 이제 이번 반복 진행하는 뭐 프린트를 한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런 문장들 적어놓고 맨 밑에다가 이제 이번 번째 반복은 끝났으니까 다음 번째 반복을 준비하기 위한 역시나 아마도 여러분은 할당문을 맨 밑에 적어놓고 while문 전체 작성을 끝을 내시게 될 겁니다. 이 정도의 3단 콤보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딱 그 횟수만큼 반복하는 반복 흐름을 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까지가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지지난 시간에 사용해 봤던 거에 대한 복습을 다시 한번 끌어와서 조합을 해서 지난 시간에 한 번 더 정리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서 이제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을 해가지고 5-2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내 프로그램 실행할 때 중간중간에 사용할 데이터들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나? 일단 우리는 현재까지 3가지 방법을 배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이 직접 정해놓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py 파일에 직접 리터럴을 적어가면서 이 프로그램의 나이는 38살이야.
이 문제의 답은 뭐야? 와 같이 미리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당시에 만들었을 때는 이제 이번에는 F5 눌러서 실행하면 2배속으로 출력할 거야 와 같은 것들을 정하기 위해 템포는 2 엔터와 같은 느낌으로 할당문의 는 오른쪽에다가 여러분이 리터럴 2를 적음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해놓는 게 아니라 나중에 F5 눌러서 실행할 때, 프로그램 실행할 때 지금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가 직접 어떤 데이터를 이번에 다룰 것인지를 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음으로써 사용자가 이번에 입력한 글자들을 가져오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제 int 괄호 열고 닫고라든가 써서 사용자가 입력한 글자들에 대한 int 형식 값 등등을 계산해서 활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지금 코드 적고 있는 나도 나중에 프로그램 F5 눌러서 실행할 사용자도 모르는 임의의 값을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직접 그런 코드를 작성하는 건 쉽지 않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random이라는 친구를 수입을 해서 임포트를 해서 random.rand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은 느낌으로 함수 호출식을 구성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제 넘버 1 할 때 우리 첫 번째 목표는 프로그래머인 내가 직접 인터랙티브에서 G는 어쩌고 저쩌고 문장 적고 그다음에 나중에 G를 열심히 호출하되 괄호 안에 이번에는 숫자 야구 게임 숫자를 뭐뭐뭐를 정할까와 같은 것들을 직접 리터럴을 적어가면서 함수 호출식 구성하고 엔터를 쳐서 문장을 실행해보고 그래서 인터랙티브가 알려주는 리턴 값 보고 다음번에 G 호출할 때는 무슨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호출해볼까를 그때 정해가면서 진행했던 게 이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맨 위에 있는 방법을 썼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 과제 점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던 목표 2 같은 경우는 그런 G 이번에 뭘로 호출할까 에 대한 거를 직접 수식으로 적는 게 아니라 나중에 F5 눌렀을 때 사용자가 정해 볼 수도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마도 G를 호출하기 이전 시점에 input 괄호 열고 닫고에서 사용자한테 첫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두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해서 데이터 3개를 받아놓고 숫자 3개를 받아놓고 그 받아놓은 숫자 3개를 가지고 G를 호출하도록 함수 호출식을 구성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함수 호출식의 계산 결과값, 보통 리턴 값이라고 말하는 그 값을 분석을 해서 이게 지금 10자리 수가 얼마고 1자리 수가 얼마냐 또는 이 리턴 값의 형식이 불 형식이냐 int 형식이냐 같은 것들을 구분해 가면서 적절한 결과 메시지를 눈앞에 있는 사용자한테 프린트하는 후속 작업을 진행을 해 봤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전에 나왔던 게 true였다면 적절한 성공 메시지를 출력하고 전체 반복 흐름을 끝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목표 1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왈문을 적지 않았어요. 그냥 G 괄호 열고 닫고 함수 호출식 리터럴 써가면서 적었고 리턴 값이 true네. 그러면 그냥 뭐 게임 끝났구나. 더 이상 G를 호출하지 않는 거를 우리 프로그래머가 직접 했었습니다. 근데 목표 2 같은 경우는 미리 게임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놓고 나중에 F5를 눌러서 우리가 아닌 프로그래머가 아닌 다른 사용자가 게임을 한 판 해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몇 번 만에 답을 맞출지는 우리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필연적으로 반복 흐름을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매 반복마다 숫자 3개를 고를 수 있도록 적절한 인풋 호출식 섞어가면서 문장들 구성했을 것이고 G 호출식 구성했을 것이고 적절한 프린트하는 부분 작성했을 것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 이미 배웠던 return문을 써서 만약에 return 값이 true였다면 게임을 중단한다와 같이 구성을 해보시는 게 가능했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의 반복 흐름을 아마도 여러분은 개인 함수 정의 적으면서 필연적으로 작성을 하셨어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목표 3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채점을 완성을 하진 못했는데 사실 걔 같은 경우는 이번 두 가지 게임의 경우에는 숫자 예고 게임이랑 보물찾기 게임 같은 경우는 굳이 랜덤 친구를 쓰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든지 승률 100% 달성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적절히 빠른 시간 안에 답을 맞추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 요 랜덤이라는 친구를 쓰는 걸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숫자 예고 게임 그 자체 보물찾기 게임 그 자체가 뒤에서 이번 답은 숫자 3개는 뭐뭐뭐야 이번
좌표는 몇 콤마 몇이야와 같은 것들을 뒤에서 주사위를 굴려서 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주사위를 한 번 더 굴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항상 내 문제풀이 방법은 내 솔브는 1, 2, 3부터 부르고 스타트를 한다. 0,0부터 부르고 스타트한다. 와 같이 적어도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목표 3은 그런 이번에 G를 뭐 넣고 호출할 거냐. 그래서 리턴 값을 보고 다음번에는 G를 뭐를 넣어서 호출할까와 같은 것들을 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목표 넘버 1이나 목표 넘버 2에서 보통 사람의 머리로 직접 생각을 해서 진행했던 거를 여러분이 직접 파이썬 문장들로 작성을 해보는 게 목표 3. 거기서는 이 10만 판을 돌리잖아요. 사람이 10만 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직접 그 생각 자체를 파이썬 문장들의 나열로 순차 분기 반복의 조합으로 구성을 해보는 게 목표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과제를 같이 진행하면서 복습을 진행했고 까지가 지난 시간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다양한 거를 배웠죠. 뭐 굵은 글씨 단어들 엄청 많이 있잖아요. 다양한 것들을 배우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휴먼인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5만 가지 생각들을 적절한 오류 나지 않는 파이썬 수식들 문장들로 구성해서 .py 파일에다가 채워 넣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는 걸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느낀 점 읽어봤거든요. 여러분 뭐 비록 수업에는 강의실에는 안 오고 있지만 집에서 파란만장한 연휴를 보내고 있었다라는 걸 느낀 점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머릿속으로는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와 같은 간단한 내용도 여러분이 지금 구사할 수 있는, 지금 알고 있는 파이썬 문장 적는 방법, 수식 적는 방법, 내지는 값 또는 그 형식을 다루는 방법만 가지고는 풀어서 적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직은 우리가 배운 문장 가지수, 수식 적는 방법 가지수가 적기 때문이기도 한데 조금씩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뭐 학교 졸업하고 회사 취직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매 순간마다 녹록지 않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런 여러분이 머릿속 생각을 풀어내기 위해 추가로 도입할 수 있는, 추가로 구사할 수 있는 갖가지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다뤄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은 코드 측면보다는 데이터 측면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지금보다 유연하게 값들을 다루기 위한 개념 하나를 소개를 해놓고 6-2에서 실질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제목이 인덱스예요. 여러분이 데이터 관점에서 한 단계 더 나가기 위한 새로운 개념이긴 한데 아마도 여러분이 상식선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관점 하나를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예요. 영어로 인덱스 하면 순서, 줄 세우기, 몇 번째 같은 느낌으로 적당히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우리 프로그래밍의 영역 우리의 지도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조금씩 추가로 곁다리로 들고 와서 얼기설기 섞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오는 단어는 좀 많습니다. 위치라는 단어가 나올 거고 이름 사전, 그 다음에 칸이라는 단어가 일단 6-1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따 실습 끝나고 과제 넘버 2 지금 LMS에 올라가 있는 거 설명 잠깐 진행하고 저는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시작해 봅시다. 오늘부터 이제 사실상 본론이에요. 이전까지는 여러분 수능 보고 우리 학교 들어왔으면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약간 신경 써서 각종 단어들 지금 저 사람이 어떻게 저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나 같은 것들을 신경 써서 구분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부터 사연 구경이고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별표가 찍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 수업 자료 중에 1주차 수업 자료 시작해가지고 스타트 했었던 그 수업 자료의 첫 페이지, 첫 슬라이드의 오른쪽 위에도 이 별이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자, 그런 식으로 .pdf 파일 딱 열었더니 첫 슬라이드 오른쪽 위에 별이 붙어 있다 라면 그 .pdf 파일에서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절대로 우리 중간고사 시험에 출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약간 좀 부연에 해당하는 약간 좀 덜 중요한 내용들만 잔뜩 들어있는 점 PDF 파일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별표를 찍어 놓고 진행할 수 있어요. 또는 지금처럼 지금 6-1 같은 경우는 맨 앞에는 별표가 없지만 중간에 어떤 슬라이드에만 오른쪽 위에 별이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중간 슬라이드에 별이 붙어 있다면 이 슬라이드에서만 나오는 내용은 역시나 중간고사에 절대로 출제하지 않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지금 시점이 우리 10월 말 11월 초 중간고사 기간이면 별표 찍혀 있는 부분은 쿨하게 스킵을 하시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별표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해두고요. 자, 우리 순차분기 반복 배웠잖아요. 우리가 작성한 파이썬 프로그램을 우리 대신 다뤄주는 뭔가, 예를 들면 파이썬 인터프리터, 예를 들면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행되고 있는 윈도우즈 내지는 맥 같은 운영체제들 내지는 그런 운영체제들을 실제로 돌리고 있는 우리 CPU, 막 메모리, 뭐 SSD 그런 거 달리는 컴퓨터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똑같이 순차 개념을 엄밀하게 지켜가면서 각각의 코드들을 실행해 줍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컴퓨터랑 우리랑 약간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내 형편에 맞게 아니면 중요도에 맞게 중간중간 내용들을 쓱 보고 아 저거 뒤에 있는 거 일단 먼저 땡겨와서 해야겠네. 얘는 덜 중요한 거니까 있으면 나중에 해야겠구만. 그와 같이 순서를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종종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그런 짓을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진 않아요. 우리가 네가 알아서 골라줘라고 직접 파이썬 코드를 짜지 않는 이상 컴퓨터는 그런 거를 자동으로 서비스해주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요거는 조금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철학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컴퓨터의 목표,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목표, 윈도우즈의 목표는 좀 더 빠르게 뭔가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의도해두었던 그 순서대로 그 내용 그대로 작업을 수행해 주는 게 지상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작동하도록 코드 짜두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천천히 작업을 수행해 줄 거예요. 심지어 타임점 슬립 해두는 것도 가능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우리 프로그래머가 의도해둔 그대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능동적으로 뭐 소위 말하는 최적화라든가 그런 작업을 가급적이면 수행해 주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다라고 여러분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왜 이렇게 멍청한가요? 우리를 위해서 멍청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순차 개념뿐만 아니라 컴퓨터는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의도해 둔 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상정해 놓은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언제나 변하지 않는 뭐 한국 사람이 코드 짜든 중국 사람이 코드 짜든 누가 코드를 짜든 동등하게 그 다음에 언제 코드를 짜뒀던 동등하게 동작하기 위해서 언제나 변하지 않는 개념을 써서 갖가지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오늘 온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 아무도 오지 않았으므로 바로 답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수학을 적용해서 숫자들을 다루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냥 우리 사람처럼 그냥 목소리로 아 이거 좀 해주세요, 좀 깎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컴퓨터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숫자들의 조합으로 밀어 넣어야지만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 우리의 컴퓨터는 동작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딱 거기 3 적혀 있으면 3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컴퓨터는 언제나 변함없는 개념, 언제나 3은 3이요. 숫자를 써서 모든 거를 다루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요. 나이, age는 뭐 3살, 뭐 그런 거는 애초에 숫자 개념이니까 그냥 3 담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작은 따옴표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헬로 월드 같은 글자들 내지는 소리, 저 지금 요 보이스 레코더라는 친구를 써서 제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는데 이 보이스 레코더라는 친구 안에도 사실은 CPU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조그만 컴퓨터가 지금 들어 있는 셈이에요. 지금 제 앞에 영상을 찍고 있는 액션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동영상 시청하고 있는 노트북도 마찬가지로 제가 녹음해 놓은 소리를 여러분의 스피커를 통해서 대신 들려주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림, 뭐 여러분 뭐 .jpg라든가 여러분 뭐 .jpg, .png 뭐 그런 그림 파일들 본 적 있죠? 그거 내지는 뭐 우리 유튜브 영상 같은 동영상 같은 것들. 자,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우리 핸드폰, 우리 노트북으로 시청하거나 청취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글자를 적는다든가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컴퓨터가 받아먹을 수 있다. 그런 걸 컴퓨터가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건 그런 것들 모두가 다 숫자로 표현되고 컴퓨터가 걔네들을 숫자의 나열로 다루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맞아요. 여러분 뭐 유니코드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유니코드 할 때 코드가 일종의 숫자를 의미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윈도우에 문자표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맑은 고딕 해갖고 튀어나오죠. 우리 돋보기 안 써도 되는 좀 편하구만. 그래서 0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컴퓨터는 뒤에서 16진수로 30이니까 얼마예요? 48, 10진수로 48 맞나? 맞을 거예요. 10진수로 48이라는 숫자를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숫자 48이 적혀 있다면 컴퓨터는 경우에 따라서 그거를 0이라는 한 글자로 간주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48, 49, 50, 51, 52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뒤에는 이제 16진수로 40번째 자리들부터는 4050 자리들은 알파벳 대문자, 그 다음에 6070 자리에는 알파벳 소문자 등등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띄어쓰기, 뭐 20, 그래서 기호들은 이제 20 자리에 있고 숫자들은 30 자리에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다 매핑이 돼 있고 따라서 우리가 ABC라고 엔터를 친다면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다루는 건 그 A에 대한 숫자, B에 대한 숫자, C에 대한 숫자를 다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는 우리가 프린트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어떤 메모리 딱 봤을 때 6 하나 같은 게 적혀 있다면 소문자 A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도록 그렇게 동작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 글자는 그렇고 소리는 이제 여러분 그 뭐 MP3라든가 웨이브라든가 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물리 시간에 배웠던 그 예쁜 시간축 있고 진폭 이렇게 막 파형 같은 느낌으로 웨이브폼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 그래프를 구경해 본 적이 있을 건데 그런 소리는 파동이니까 그런 예쁜 그래프를 시간축에 대해서 잘게 잘라서 지금은 소리의 세기가 얼마지 같은 것들을 차곡차곡 측정을 해서 그거를 숫자로 잔뜩 모아서 담아놓게 됩니다. 그렇게 잘게 잘라가지고 지금 크기가 얼마지를 재는 걸 이제 소위 샘플링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숫자들을 담아놓고 나중에 걔네를 재생할 때는 지금 요만큼 지났네. 그럼 이제 스피커를 조금만 더 앞으로 밀어야지. 스피커를 좀만 더 뒤로 빼야지. 와 같은 작업을 시간에 맞춰서 수행함으로써 여러분의 스피커를 진동을 하게 만들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의 귀에다가 스피커가 제가 지금 녹음해 놓은 목소리를 그거에 완벽히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유사한 느낌의 목소리를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그림 여러분 뭐 픽셀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죠? 해상도라든가 뭐 1280, 1920 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잖아요. 아무튼 자 그림도 이미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그림이 이제 2D잖아요. 그래서 가로 세로 X축 Y축 단위로 잘게 쪼갠 그 하나하나의 픽셀의 색상이 뭐냐 뭐 RGB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긴 하지만 여기다가 빨간색을 얼마만큼 녹색을 얼마만큼 파란색을 얼마만큼 빛을 비춰야 되냐와 같은 것들 색상과 관련한 값을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픽셀에 대해서 저장해 두고 하나의 .bmp 파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크기가 너무 크니까 보통 이제 압축을 해서 .jpg 파일이라든가 .png 파일 같은 식으로 인터넷에서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은 이제 그림의 나열과 같은 느낌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초당 뭐 30프레임이니 60프레임이니 이런 거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1초에 30장의 그림을 시간 맞춰서 딱딱딱 바꿔가지고 보여준다면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한편의 영화가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의 방법, T축으로 자르는 거랑 그림의 방법, XY축 방향으로 자르는 거를 혼용을 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는 글자들의 나열, 텍스트 파일 같은 것들에 비해서는 여러분
동영상 파일, 뭐 .mp4 파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용량이 훨씬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간파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글자는 뭐 1D잖아요. 첫 번째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엔터키 글자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D인데 동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3차원인 거죠. 시간축이랑 X축, Y축 이렇게 3개 축을 쓰는 거니까 세제곱으로 용량이 뻥튀기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무튼 여기 지금 별표 쳐져 있고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뭐 우리 컴퓨터 맨날 쓰잖아요. 다들 일종의 상식으로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이니까 대충만 기억해 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프로그래머인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런 우리가 평소에 느끼고 보고 듣고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컴퓨터는 숫자의 조합으로 숫자의 나열로 지금 다루고 있다만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이건 맞아요. 컴퓨터는 숫자들만 다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는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실행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이 수업에서 다뤘던 그 모든 내용, 데이터 부분 내용이든 코드 부분 내용이든 전부 다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의 나열로 구성되게 돼요.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제 실행 중인 프로그램, 여러분이 F5 딱 눌러가지고 .py 파일 내용물을 차근차근 실행하면서 뭐 우리 숫자 알고 게임 한 판 해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오로지 숫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놓은 파이썬 문장들, 수식들 전부 다 숫자로서 파이썬은 인터프리터는 다루게 돼요.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한 값, 우리가 리터럴 적어가지고 그 계산해서 얻은 값, 아니면 주사위 굴려서 얻은 값 등등 모든 데이터들 형식에 관련 없이 전부 다 숫자로서 어딘가에 담겨 있고 필요한 상황에 꺼내와서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했던 그런 각종 개념들, 각종 요소들 또한 우리의 하얀 창 뒤에서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나름의 우리가 그걸 직접 보고 납득하기는 어렵겠지만 나름의 숫자들로 바뀌어서 쓰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살짝 시연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컨닝 페이퍼를 들고 왔는데 이거 보면서 살짝 진행을 해볼게요. 벌써 35분이야. 아이고 오늘 그냥 아무도 안 왔으니까 빨리 끝내고 제가 편집하기 좋은 스타일로 수업을 진행하고 얼른 퇴근을 해야겠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별표 쳐져 있으니까 여러분은 굳이 이거를 지금 안 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시연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 켜봤습니다. 자, 우리 이미 해봤듯이 여러분이 3하고 엔터 치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수식 3을 계산해요. 그러면 인트 값 3 튀어나오죠. 아, 이 계산 결과 값 3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지금 돌려주고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수업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적어본 파이썬 문장이었죠. 그 다음에 적어봤던 건 이제 우리 덧셈식을 적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이렇게 수식 적고 엔터키 치면 이 수식 계산한 결과 값이 인트값 8입니다에 해당하는 8 한 글자를 우리한테 프린트를 해줍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은 계산하면 학 한 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 나올 만한 적절한 수식을 적고 엔터 치면 지금 나온 계산 결과 값은 학 한 글자입니다와 같이 우리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미 진행해 봤었던 자 영어는 보통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넘버 그냥 대놓고 넘버하고 엔터 치면 이름과 관련한 오류가 떴습니다. 저 넘버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하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과제 넘버 1 하면서 이거 되게 많이 느꼈을 거예요. 자, 우리 과제 넘버 1 느낀 점 보니까 나는 답을 알고 싶은데 답이 저 안에 들어있어서 나는 답을 알 수 없다. 슬펐다. 답을 알고 싶었다. 와 같이 느낀 점을 적은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 답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답 제로는 뭐뭐뭐 엔터와 같은 할당문을 저기 들여쓰기 3-4번 해서 구석에다가 넣어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프로그래머긴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종의 주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모든 데이터를 다 다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모든 데이터를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과제 넘버 1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런 제한된 환경 안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목표가 뭐냐. 우리 매번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자한테 글자를 출력한다.
4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접 코드를 치거나 하진 않잖아요. 프린트라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쓰고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어떤 부분은 지금 과제에서 미리 제시하고 있는 저 함수로 호출해 가면서 진행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직접 파이썬 문장, 파이썬 수식 적어가면서 구성해야 되는 데이터 흐름은 뭐가 있지와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생각해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어떻게 적을지 생각하고 걔네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실행되도록 순차 분기 반복 실행 흐름을 구성하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과제 넘버원 딱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는 그게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고통받는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아마도 제출하는 시점에는 그래도 잘한 것 같아서 뿌듯하다. 그 다음에 뭐 한 문장 정도 더 적는다면 다음에 이제 비슷한 느낌의 과제가 나온다면 그때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와 같은 느낀 점을 다들 가져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여러분 아마도 이 이름과 관련한 오류를 많이 겪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이 이름과 관련한 얘기는 일단은 오늘 다루기는 너무 무거우니까 다음 주 내지는 다다음 주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 넘버는 3 엔터와 같은 느낌으로 할당문을 실행을 하는 게 가능했어요. 이때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우리한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할당문 넘버는 3 엔터를 실행한 이후 시점에는 이제 수식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이 3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넘버는 3하고 엔터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넘버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3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봐도 뭐 여러분 우리 당신들 1학기 때 배웠던 C 프로그래밍을 생각해 봐도 이건 되게 타당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파이썬에서는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약간 요상한 함수 하나를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id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습니다. 일단 얘 엔터 치면 id는 함수 이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id하고 괄호 열고 하면 함수 호출식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면 id 3과 같은 느낌으로 함수 호출식을 적어서 엔터를 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랬더니 지금 저는 3을 집어넣고 엔터를 쳤는데 뭔가 엄청나게 길다라는 숫자가 지금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1000, 100만, 기가, 테라, 140 테라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큰 숫자가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숫자 자체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랑 제가 보고 있는 거랑 다를 수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 id라는 친구를 이번에는 넘버를 집어넣고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자, 이러면 이제 수식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을 집어넣고 id를 호출한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이때는 역시나 수식 3 적고 호출했을 때랑 동등한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아직까지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는 한데 조금만 더 진행을 해봅시다. 자, 이 시점에 우리가 넘버는 3 말고 넘버는 5하고 엔터를 친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는 우리가 그냥 넘버 엔터 치면 5가 튀어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id 5 하면 위에 거랑은 조금 다른 숫자가 튀어나오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64만큼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저랑 여러분이랑 똑같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한번 id 넘버를 하면 아마도 그래야 될 것 같은 결과 id 5 할 때랑 동등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튀어나오는 숫자는 사실은 여러분 그 메모리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노트북 사거나 할 때 이제 CPU 뭐 몇 세대 뭐 속도가 얼마냐 몇 기가 힐즈냐 이런 거 보면서 사고 그 다음 메모리 뭐 16기가 달려있냐 32기가 달려있냐 그런 거 보면서 사고 그 다음에 SSD 뭐 하드디스크 뭐 몇 테라바이트짜리 몇 기가바이트짜리 달려있냐 그런 거 보고 사고 하잖아요. 그때 말하는 메모리입니다. 지금 요 3, 인트값 3이 지금 메모리 위에 어디에 담겨있냐에 해당하는 숫자가 튀어나온다 보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트값 3은 지금 메모리 요 위치에 있는 것 같고 인트값 5는 당연스럽게도 3이랑은 다른 위치에 있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 납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id 4 할 때랑 id 3 할 때랑 id 5 할 때 각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숫자가 튀어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id하고 넘버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id 5 할 때랑 동일한 결과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진실이에요. 파이썬 동네에서 여러분이 할당문을 실행한다, 넘버에다 5를 담는다 할 때는 그 넘버 자리에다가 진짜 숫자 값 5를 담는 게 아니라 이 5가 담겨있는 이 길다란 숫자를 넘버 자리에다 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넘버 자리에 담겨있는 값이 뭐냐를 물어보는 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넘버 자리에는 지금 5에 대한 id 괄호열고 닫고 하면 튀어나오는 그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id 넘버 하면 동일한 결과가 튀어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은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몇 가지 함수를 추가로 도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 이름과 관련한 오류, 지금 넘버라는 이름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름이지만 여전히 뭐 예를 들면 funk라는 이름은 여전히 네임 에러가 뜰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이름은 오류가 나고 어떤 이름은 나지 않는다. 일종의 차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계급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거는 가능한 애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다 불가능하다와 같은 편가르기를 지금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지금 적을 수 있는 이름은 뭐뭐뭐가 있는데 를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은 dir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dir 괄호 열고 닫고 하시면 내가 지금 당장 유효하게 적을 수 있는 이름들의 목록이 뜹니다. 지금 보니까 뭐 언더스코어, annotations, 막 built-ins, 우리가 직접 정하지 않은 이름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이 이름들 안에는 지금 넘버라는 6글자가 떡하니 지금 박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넘버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버 엔터와 같은 느낌으로 저 이름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funk는 7과 같은 느낌으로 적었다 치면 이제 다시 한번 dir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아까 그 목록에 넘버만 따로 들어있었던 게 이제 funk도 들어있는 걸 여러분 얼마든지 목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건 요거대로 놔두고 그래요. 그러면 dir 하면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름 목록이 나온다 칩시다. 그 다음에 지금 넘버에는 id 5 하면 나오는 그 길다란 숫자가 담겨 있을 것이고 funk에는 7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름들을 쓸 수 있고 그 이름들에 구체적으로 무슨 값이 담겨 있냐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VARS라는 이름의 함수도 역시나 존재합니다. 이 친구는 엔터 치면 조금 더 복잡한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뒤에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가 만든 거 아니니까 쟤는 잘 모르겠는데 이 뒷부분 보시면 우리가 지금도 납득할 수 있는 지금 넘버에는 5가 담겨 있고요. 펑크에 담겨 있는 건 7입니다. 와 같은 식으로 우리한테 출력을 해주고 있는 걸 목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넘버에다가 다시 한번 3을 담고 VARS 다시 한번 호출해서 엔터 치면 위턴 값을 보니까 아까 전까지는 5가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3이 담겨 있습니다. 와 같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거 뭐 길다란 숫자 이거 담겨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거짓말하고 앉았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한테 지금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구경을 해두고 정리를 살짝 하고 조금 더 복잡한 시연을 하면 대충 1시간 컷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우리 컴퓨터는 숫자만 다룬다고 했어요.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숫자만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무튼 우리 프로그램들에서 사용하는 모든 숫자들은 기본적으로는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그 컴퓨터에 꽂혀 있는 메모리에 담겨 있어야 해요. 컴퓨터가 다루기 위한 모든 숫자들은 그 컴퓨터의 메모리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컴퓨터에 있다면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숫자에는 int 값 3, str 형식값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함수 정의 적어가지고 새로 도입하는 뭐 인사라든가 게임이라든가 solve라든가 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여러분이 적어서 실행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계산 결과 값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값들은 전부 다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적어둔 문장들 뭐 할당문일 수도 있고 뭐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 적혀 있는 걸 수도 있고 while문일 수도 있고 등등이에요. 우리가 적어둔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필요에 따라서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아, 그래서 이게 true에 준하는데 아닌데 와 같은 것들 실행을 할 때 사용한다든가 걔를 그냥 출력을 해버린다든가 또는 이제 메모리 또 다른 어딘가에다가 새로운 값을 담는다든가 와 같은 구체적인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괜찮아요? 모든 값들은 메모리 위에 존재해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컴퓨터의 메모리 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값을 다룬다라는 건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값을 들고 와서 뭐 덧셈 뺄셈을 하든가 하고 그 결과를 다시 메모리 어딘가에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하라는 셈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위치, 뭐 여러분 주소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할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위치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메모리 엄청 크잖아요. 여러분 막 16기가, 32기가 막 이러잖아요. 그 엄청 넓은 메모리 위 영역들 중에 정확히 한 곳 딱 잘라서 여기와 같이 특정하기 위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중간중간에 적절한 위치 값들을 써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메모리 위 어딘가에는 지금 숫자 3이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함수 인사의 내용물이 지금 덩어리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네 둘은 당연스럽게도 메모리 위에 서로 다른 위치에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이 담겨있는 그 메모리 영역에 대한 위치값을 들고 메모리에 가면 숫자 3을 가져오는 셈이 되는 거고 등등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 중간중간에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적절한 위치값을 얻거나 직접 계산을 하거나 등등 작업을 수행해 가면서 우리 프로그램 돌리기 위해 필요한 실제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는 값들을 들고 와서 활용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id라는 친구를 우리가 직접 써봤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저 함수 id에 대한 호출식을 적음으로써 어떤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메모리 위에 어디에 담겨 있냐를 확인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다운로드해서 쓰고 있는 표준 환경에서 쓰고 있는 윈도우스용 일반적인 파이썬 환경에서는 저 id 값이 곧 소위 말하는 위치값, 주소값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환경에서는 id 값이랑 위치 값이랑 서로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엔간하면 동일할 거예요. 굳이 다르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수업에서는 그래서 굳이 뭐 주소값, 뭐 위치값이라는 표현 대신에 가급적이면 저 프로그래머도 얼마든지 id 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그 값 해서 id 값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확인해 봤듯이 수식 id 괄호 열고 3 괄호 닫고랑 수식 id 괄호 열고 4 괄호 닫고 아무튼 id 3이랑 id 4는 계산 결과값이 서로 달랐어요. 왜냐면 지금 메모리 위에는 숫자값 3이랑 4 둘 다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걔네들이 메모리 위에 동일한 위치에 들어가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3이랑 4가 둘 다 올라가 있다는 건 당연스럽게도 3에 대한 id 값이랑 4에 대한 id 값이 서로 다르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을 할 수 있고 실제로도 지금 다르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여러분 컴퓨터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id 3이랑 id 4는 우리 일반적인 파이썬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정확히 32만큼 차이가 나도록 현재 설계가 되어 있다 보면 돼요. id 4랑 id 5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3, 4, 5에 대해서는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사실은 우리가 넘버는 3 엔터 해가지고 할당문 적어서 실행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이름 넘버에 대해서 실제로 담는 값은 숫자 3을 담는 게 아니라 id 3을 담게 됩니다. 넘버에 담겨 있는 값은 id 3 값이에요. 그렇게 id 값을 담아뒀다가 나중에 수식 넘버를 계산하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넘버에 얼마 담겨 있나요? 3 담겨 있죠. 자, 넘버 더하기 3 한다라는 건 이름 넘버 자리에는 사실은 id 값이 담겨 있어요. 그 id 값을 들고 와서 메모리 위에 그 id 번째 자리를 가면 int 값 3이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들고 와서 다시 한번 3이랑 더해서 그 결과에 해당하는 6을 계산 결과 값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괜찮아요. 어떤 이름에 따라 실제로 담는 값은 뭐 숫자든 뭐 함수든 등등 그런 게 아니라 항상 id 값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모든 이름, 파이썬의 모든 이름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돼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함수 호출식 인풋 괄호 열고 닫고를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수식 인풋을 먼저 계산합니다. 요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id 값이 내 손에 하나 들어와요.
그 id 값을 가지고 메모리를 방문을 하면 거긴 지금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한 내용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닫고 내용물 포함해서 실질적인 함수 내용물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id 한 다음에 input 하면 id 3이라든가 id 넘버라든가 등등이랑은 또 다른, 지금 보니까 좀 엄청나게 많이 다르죠. 아무튼 input이라는 이름에는 저런 요상한 id 값이 담겨 있고, 우리가 input하고 괄호 열고 닫고 한다라는 건 저 id 값을 토대로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코드 덩어리를 지금부터 실행하기 시작하겠다라는 뜻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2, 3, 1, 2, 3 같은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넘버는 input 같은 걸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넘버하고 괄호 열고 닫고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넘버 괄호 열고 닫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는 함수 input에 대한 내용물을 실행했다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이제는 수식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과 수식 input을 계산한 결과값이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그 중간에 실제로 이름에 담기는 값은 id 값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긴 지금 별표가 쳐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요. 갑자기 이름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전 수업 자료까지는 이름이 굵은 글씨가 아니었는데 이 시점부터, 요 6주차부터 이름이 굵은 글씨가 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름 영어로는 name, 우리 name로 본 적 있죠. 그 다음에 C라든가 자바라든가 이런 동네에서는 요 한국말로 이름이라고 풀어서 쓰는 거를 identifier, 뭐 직역하면 식별자 같은 느낌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하위 레벨이라든가 컴파일러 같은 걸 배우다 보면 심볼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 수업에서는 이름은 그냥 이름입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id라는 친구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그 부분이 귀에 잘 안 들어오시면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id 값 내지는 주소 값, 위치 값은 프로그래머가 직접 다루기는 좀 번잡합니다. 그 길다란 숫자 막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정확하게 똑같이 쳐야 된다 그러면 여간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그 각각의 위치 값들 대신에 이름을 적어가면서 수식을 적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을 합니다. 우리 파이썬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적어가면서 코드를 완성하고 F5를 누르면 우리 뒤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 이름에 대해 담아뒀던 id 값을 사용해 가면서 메모리 방문해 가면서 우리 프로그램을 실행해 준다 보면 돼요. 그래서 그 id 값을 토대로 메모리 방문해서 그 위치에 담겨 있는 숫자 값을 들고 와서 3을 들고 와서 덧셈 활용을 한다거나 할 수 있어요. 또는 그 위치에 담겨 있는 인풋 내용물, 인사 내용물 등등을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이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친구니까 오늘은 일단 내비두고 다음 시간 내지는 다다음 시간에 4시간을 잡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그렇긴 하지만 적당히 상식선에서 이름은 이름이다 정도로 해놓고 넘어가시는 건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사전이라는 붉은 글씨 단어가 여기서 소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우리가 좀 더 쉽게 그 이름이랑 그 이름에 대해서 담아두는 id 값, 그러니까 메모리상의 위치죠. 이 이름이랑 위치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일종의 사전을 도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선 그런 용도로 쓰는 사전을 이름사전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 이름사전에는 각각의 이름들에 대한 id 값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뭐 원래 의도는 조금 더 심오한 것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시점에는 뭐 이 정도로 납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dir 괄호 열고 닫고를 하면 그 이름사전에 적혀있는 이름들의 목록을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vars 괄호 열고 닫고를 하면 그 이름 사전 자체를 들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그 이름들 그리고 그 이름들에 담겨있는 id 값을 토대로 무슨 값을 내가 활용할 수 있나 까지를 총체적으로 조회를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하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알아먹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정리가 끝이 나고 여기서부터는 살짝 알아먹을 수 없는 후속 내용들을 조금만 구경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역시나 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슬라이드는 그죠? 여기까지가 도입부인데 지금 1시간 되고 있어요.
일단 제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교님 말아먹을만 합니까? 다 아는 내용입니까? 남들이 없이는 당신이 답변을 해야겠어. 상식이지? 그렇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 여기서 단축키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막 넘버라는 이름 등재되어 있고 막 펑크라는 이름 등재되어 있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나 지금 초심으로 돌아가서 초기 상태 시점부터 인터랙티브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컨트롤 키랑 F6을 누르면 재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굳이 얘 X 누른 다음에 다시 창 열 필요 없이 진짜로 재부팅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넘버하고 엔터 치면 다시 네임 에러가 뜨기 시작합니다. 왜냐? 지금 적을 수 있는 이름 목록엔 아마도 넘버는 적혀있지 않을 테니까요. 아무튼 재부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넘버는 3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시피 ID 3 하면 역시나 숫자가 막 튀어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 요상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지금 인트값 3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인트값 3은 메모리 위에 어디에 올라가 있냐를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헥스라는 이름의 함수를 쓰실 수가 있어요. 헥스는 헥사디시멀의 줄임말이고 어떤 인트 값에 대한 16진수 표현을 어떻게 적으면 되냐를 str 형식 값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던져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7FF9EA1CE368이에요. 아마 윈도우스 쓰는 친구들은 저랑 되게 비슷한 숫자가 튀어나올 거고 맥 쓰는 친구들은 저랑 현재 우리 파이썬 3.11 기준으로는 저랑 많이 다른 숫자가 아마도 지금 튀어나오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숫자 여러분 지금 살짝 기억해 두신 상태에서 우리 지금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인트 값 3은 지금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 조금 더 이 동네에 맞게 정밀하게 표현한다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다루고 있는 메모리 위에 인트 값 3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숫자는 지금 그 인트값 3의 메모리 위에 요 번지에 있다라고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위 메모리인지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직접 메모리를 까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업에서 쓰지 않는 프로그램을 들고 와서 해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들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걔를 일시정지를 눌러서 중단을 시켜버리고 메모리 탭을 열어서 여기 보면 지금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다루고 있는 메모리 0번지에 뭐가 있냐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물음표라고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쓰고 있는 지금 이 메모리를 관찰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 프로그램의 0번지 이 프로그램이 쓰고 있는 메모리 0번지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음, 권한이 없음 같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인트값 3이 이 번지에 있다라고 지금 배웠는데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엔터를 치면 3은 개뿔 A1이라는 숫자가 담겨 있어요. 그 뒤엔 CA가 담겨 있고 3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여기는 30이 있긴 한데 30이랑 03은 다르죠. 아무튼 이상한 숫자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 지금 64비트 버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지금 잘게 나와 있는 것들을 64비트, 8바이트 단위로 끊어서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도 여전히 메모리의 368번지에는 이상한 숫자가 담겨 있고 그 뒤에도 이상한 숫자가 담겨 있고 그 뒤엔 지금 숫자 1이 담겨 있고 그 뒤에 이제 비로소 3이라는 숫자가 담겨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자 368번지는 일단 이게 담겨 있고 거기서부터 84니까 32바이트죠. 32바이트만큼 이 지금 들어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일종의 연립주택 아파트 같은 느낌으로 지금 보니까 여긴 지금 3이 적혀 있고 여긴 2가 적혀 있고 여긴 1이 적혀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는 사실이에요. 파이썬 동네에서 인트값 3은 이런 느낌이에요. 32바이트만큼을 써서 다루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되게 복잡한 게 적혀 있는 상태고 등등등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여기는 지금
int값 2가 담겨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id 값은 3, 4, 8. 그러니까 16진수로 2 공만큼 차이 나는 거잖아요. 따라서 10진수로 32만큼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경한 게 만약 맞다면 우리가 지금 id 2를 하면 아마도 이 숫자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복사를 해서 그다음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다시 놔주고 인터랙티브로 돌아와서 hex id 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엔터 치면 이런 숫자가 나오고 얘는 정확히 아까 전에 우리 메모리 탭에서 구경해 봤었던 숫자 int값 2가 담겨 있는 그 메모리 위치랑 동일한 숫자가 튀어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싸하죠? 자,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일단은 이런 느낌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아까랑 똑같은 거 맞겠지? 여기 지금 3, int값 3 담겨 있고요. 그 바로 앞에 2가 담겨 있고 1 담겨 있고 0 담겨 있고 여긴 지금 1, 2, 3, 4가 담겨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사실은 파이썬 동네에서 음수를 담는 방식을 이렇게 쓰고 있다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0만 지금 여기가 000000000 돼 있고요. 1, 2, 3, 4, 5, 6, 7, 8 얘네들은 다 11111 박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맨 왼쪽 8바이트는 다들 뭔가 요상한 숫자들이 담겨 있고 서로 다른 것 같아요. 뭐 똑같은 애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보통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요 전체 8바이트 중에 요 두 번째 8바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애들이 다 똑같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5부터 쭉 내려가면 이제 16진수로 200까지 달리 말하면 256까지는 요 동일한 숫자가 담겨 있게 됩니다. 아니네요. 100 맞나? 아, 100이 맞겠네요.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가 뭐냐는 사실은 지금 시점에는 우리가 납득하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일단 요거 살짝 노트만 해두고 세이브만 해둔 상태에서 요 다음 단계를 살짝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건 뭐냐면 모든 컴퓨터가 다루는 우리 프로그래머가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모든 데이터들은 다 숫자로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실사를 한 겁니다. 실제로 메모리 까봤더니 메모리의 이 번지에는 int값 3을 담기 위한 32바이트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로 위에는 int값 2가 담겨 있었고요. 등등등입니다. 자, int 형식 값을 다룰 때는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형식은 어떨까를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사는 hello 같은 식으로 이번엔 str 형식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제 인사하고 엔터 치면 hello 5글자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이름 인사에 담겨 있는 값은 id hello에 해당하는 아무튼 id 값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x id 인사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면 아까랑은 또 다른 얘네랑은 또 엄청나게 다른 요상한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해두고 여기까지 실행을 끝내 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인터프리터를 세우고 검색을 한번 때려 볼게요. 엔터를 치면 자, 이번에는 맨 앞에는 숫자 1이 담겨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까 봤던 거 그 숫자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얘 복사해서 대조를 해보면 아까랑은 다른 근데 되게 비슷한데 아무튼 다른 숫자가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뜬금없이 5가 담겨 있고 그 뒤에는 요상한 숫자들이 막 채워져 있다가 어느 시점부터 여기서부터는 6F 6C 6568 이라는 숫자가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문자표 할 때 살짝 얘기를 했는데 이제 유니코드라든가 뭐 소위 여러분 아스키 코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 동네에서 알파벳 소문자는 요 60번째 내지는 70번째까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 하나 하면 소문자 A예요. 그래서 6C, 65를 한번 볼까요? 65 하면 5번째 알파벳이 됩니다. 소문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소문자 E가 담겨 있다 보시면 돼요.
여기에 지금 여덟 번째 A, B, C, D, E, F, G, H가 담겨 있고 H, E, 그다음에 C, F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애들은 지금 글자들이 담겨 있는 거다 보니까 8바이트 단위로 끊어서 읽는 것보다는 그냥 1바이트 단위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1바이트 단위로 끊어갖고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지금 68, 65, 60, 60, 6F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H, E, L, L, O가 들어있는 셈이 됩니다. 괜찮아요. 우린 지금 메모리 위에 str 형식 값을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str 형식은 이런 느낌으로 담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리고 내리고 보면 요 근처에 지금 str 형식 값들이 그럭저럭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글자 적혀 있잖아요. 요 글자가 이 자리에 있는 숫자를 ASCII 코드를 읽으면 무슨 글자가 튀어나오냐를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쯤에 헬로가 있는 거고 여기쯤에 어딘가에는 뭐 겔더 콜팁, 런 코드, 오미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str 형식 값도 int 형식 값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결국은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고 결국은 맨 앞에 뭔가 요상한 숫자, 그 뒤에 뭔가 요상한 숫자, 그 뒤에 뭔가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 5라는 숫자는 그럼 뭐를 의미할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인사2는 hello2, hello5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id 값이 뭐가 담겨 있냐? 아까랑은 다른 값이 당연히 튀어나오겠죠? 세우고 검색해보면 이번에는 자,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str 형식 값은 요 자리가 6이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길이가 담겨 있게 돼요. EN 지금 str 형식 값이 담겨 있고 6글자짜리가 담겨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68, 65, 60, 60, 6F, 6F 이런 식으로 실제 숫자가 담겨 있게 돼요. 그러면 그래요. 맨 앞에 숫자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숫자 지금 헬로에 5를 붙인 애는 그 다음 숫자가 지금 이런 느낌이고 얘는 헬로 5글자짜리랑 헬로 6글자짜리랑 저 자리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동일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 아마 요쯤 정도 오면 아마 여러분도 몇몇 친구들은 얼마든지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자 봐봐요. 우리 타입 3 하면 int 형식입니다 나오고 타입 인사하면 당연히 거기 지금 헬로 담겨 있으니까 str 형식입니다 라고 말할 거잖아요. 자, 요 int든 str이든 요런 이름들도 다 이름이에요. 따라서 얘네들에 대해서도 다 결국은 id 값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은 int 형식이라는 그 자체도 메모리 위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str 형식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hex id int를 하면 이런 숫자가 나오고 xid str 하면 이런 숫자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 숫자가 바로 방금 전에 봤었던 int 값 3 담겨 있는 그 자리에는 지금 이 숫자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hello든 hello5든 걔네들은 이 숫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건 반대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메모리 어딘가 뚝 잘라갖고 찾아가 봤더니 맨 앞에 있는 숫자는 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 숫자를 구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id str이 적혀 있냐 id int가 적혀 있냐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id 값이 요거인 친구 이름을 써갖고 메모리 지금 찾아왔는데 여기 보니까 여긴 지금 str 형식 값이 담겨 있구나. 길이가 6인 str 형식 값이 담겨 있구나.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여백을 둔 다음에 그 6글자는 여기 있구나 와 같은 식으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담겨 있냐 등등을 찾아나가게 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nt 형식도 마찬가지예요. int 형식도 그렇다 보니까 아까 얼마였냐? 이런 애들도 자, 파이썬의 int 형식은 C나 자바의 int 형식이랑 다르게
엄청 큰 숫자를 담을 수도 있다 보니까 여긴 지금 길이가 적당히 1인 인트 형식 값이 들어있습니다. 3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길이가 0인 인트 형식 값 들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숫자는 당연히 0이겠죠. 여기는 길이가 FFFF인, 달리 말하면 마이너스 1인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거긴 1 들어있습니다. 해서 여기는 사실은 음수 1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256까지가 메모리 위에 일렬로 쫙 늘어서 있는 걸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16진수다 보니까 FF까지 진행하고 255까지 진행하고 256까지 가면 일단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인트 형식 애들이 모여있는 셈이 됩니다. 지금 살펴본 내용 집에서 안 하셔도 됩니다. 저거 막 굳이 설치하고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게 뭐냐면, 자, 모든 이름들에 실제로 담는 값은 id 값을 담는다 그랬어요. 그럼 숫자를 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파이썬 동네에서 값의 형식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더하기를 숫자 덧셈을 해야 되냐, 글자 붙이기를 해야 되냐 등등을 결정하기 위해 각각 좌항, 우항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적혀 있는 게 인트 형식입니다, 인트 형식입니다 라고 적혀 있다면 우리는 인트 덧셈을 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굴러갑니다. 근데 자, 이름이든 사실은 모든 수식들은 계산하면 진짜 숫자 3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id 값이 튀어나오도록 파이썬 동네는 설계가 돼 있어요. 내 손에는 그냥 일반 숫자 값만 하나만 지금 딸랑 올라가 있는 겁니다. 양손에. 그걸 가지고 이제 덧셈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메모리 위에 저 자리 가서 여기 인트 값 담겨있네, 3 담겨있네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항 계산 결과 값에 해당하는 id 값 들고 와서 여기 지금 str 형식 헬로가 담겨있니? 와 같은 것들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들고 와서 거기 지금 메모리 위에 실제로 여긴 지금 int 형식 값 담겨 있습니다. str 형식 값 담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int 값이구나, str 값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면 그 시점에 이제 이거 덧셈 못합니다. 형식과 관련한 오류를 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스토리가 흘러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값의 형식이 매우 중요하고 파이썬 동네에선 그래서 이 값이 무슨 형식이냐, 메모리 위에 이 자리에 무슨 형식 값이 들어있냐, 역시나 메모리 위에 같이 올라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메모리 위에 같이 그때그때 전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파이썬 동네에서는 어떤 이름, 어떤 값들을 다룰 때 그냥 id 값들만 손에 쥐고 있어도, id 값들만 어떤 이름에 담아만 둬도 얼마든지 형식이 관련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는 환경이랑의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C 동네에서 여러분 int 변수, int 넘버는 3 세미콜론 해본 적 있잖아요. 그때 진짜로 메모리 넘버 자리에는 진짜로 숫자 3을 담습니다. 16진수로 표현하면 00000003을 담게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값을 읽어올 때도 그냥 그 4바이트만큼을 읽어와서 숫자 3이구나 이러고 다음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파이썬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넘버는 3 엔터를 친다 하더라도 이름 사전에 넘버 자리에는 절대로 숫자 3을 담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조건 id 값을 담아요. 그게 int 값에 대한 id 값인지 str 형식에 대한 id 값인지 그런 거 일절 고려하지 않고 항상 동일한 메모리 위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한 id 값을 담게 됩니다. 정도까지만 일단 구경해 두시면 그래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의 id 값은 진짜로 메모리 위의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값이 맞구나. 그 위치에는 실제로 int 값 3, 실제로 str 형식 5글자짜리 헬로 올라가 있구나 정도를 납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구경해두면 오늘의 본론, 지금 인덱스라는 제목으로 스타트 해놓고 인덱스라는 단어는 1시간째 안 나오고 있는데 본론 얘기로 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이제 본론이에요. 순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환경에서는 우리 소수점 안 달린 숫자, 우리 int 형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랑 소수점 달린 숫자 형식, 플롯이라든가 여러분 써본 적 있겠죠? 등등을 명백히 구분해서 다루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왜 구분해서 다루냐? 얘네들은 프로그래머가 어떤 쪽을 더 중시를 하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골라가면서 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릿수가 많은 게 필요하다. 그럼 파이썬의 인트 형식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소수점 몇 자리 엄청 큰 수나 엄청나게 작은 수를 다뤄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다 하면 플롯 형식을 쓸 수도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롯 형식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는 그렇게 다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수업에서 숫자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소수점 안 달린 숫자 형식, 인트 형식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상정을 하고 진행한다라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려고 하는 순서 역시나 소수점이랑은 별로 무관한 일반적인 숫자랑 관련된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당연하겠지만 숫자는 기본적으로 세는 수단이에요. 나이가 몇이냐, 태어난 지 몇 년 지났냐, 그 다음에 저 A 한 글자가 몇 번째 글자냐, 우리 16진수로 6 하나 번째 글자죠. 그 다음에 보물이랑 직선거리는 뭐 몇 점 몇몇몇이냐와 같은 것들을 세기 위해서 숫자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들은 무언가의 절대적인 양, 지금 통장 잔고가 몇 원이냐와 같은 절대적인 양을 상징하고 어떤 숫자는 뭔가의 상대적인 일종의 등급 내지는 순위 같은 것들을 상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과제 넘버1 제출했죠. 과제를 몇 시 몇 분에 냈냐는 절대적인 숫자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과제를 다 냈다면 그런 숫자가 50 몇 개가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과제를 몇 번째로 냈냐 0, 1, 2, 3, 4, 5 이런 일종의 파생적인 숫자를 얼마든지 계산을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몇 시 몇 분, 몇 시 몇 분, 몇 시 몇 분 절대적 숫자들 사이의 관계에서 아 나는 그럼 5번째로 낸 게 맞구나와 같은 상대적인 숫자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조합을 하면 무조건 상대적인 숫자가 되냐 그건 또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제 제출 2번째로 한 친구랑 내가 지금 2등으로 했는데 1등은 과연 나보다 몇 초 빠르게 제출했냐와 같은 걸 재기 위해서 얼마든지 뺄셈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뺄셈 그러니까 조합을 해서 얻은 숫자는 그래서 나보다 36,000초 더 빨리 제출했습니다와 같은 역시나 또 하나의 절대적인 숫자가 파생돼서 튀어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순서 개념은 어떨까요? 자, 우리 요즘은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초중고 때는 이제 일렬로 쓰라 그러고 키 큰 친구들을 뒤에 앉고 키 작은 친구들이 앞에 앉도록 하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키 순서 내지는 뭐 나이 순서 어르신들은 전철 무료로 타셔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어르신입니다. 와 같이 나이 순서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새내기잖아요. 내년부터는 아니겠지만 그런 군대에 입대한다거나 학교에 입학했을 때 초반에는 좀 에이 뭐 그런 거 따지나 하다가 여러분 이제 4학년 되면 마음이 싹 바뀔 겁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요구만한 게 없는 일종의 계급 순서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한 지금 순서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냐 상대적인 것이냐를 물어본다면 당연스럽게도 얘네들은 상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내가 몇 번째 순서냐를 알려면 그 1등인지 3등인지를 계산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매길 전체 집합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과제를 몇 번째로 빨리 냈냐를 확실하게 알려면 모든 학생들이 과제를 몇 시 몇 분에 냈냐 그 모든 절대적인 숫자들을 다 알고 있어야 내가 그래서 몇 등으로 냈구나와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집합 내의 모든 친구들의 절대적인 숫자를 알고 있어야 되고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지금 각자 고유한 숫자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번을 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석부를 뽑거나 할 때 진짜 학과도 똑같고 입학 연도도 똑같고 등등 모든 게 똑같으면 결국은 학번이 작은 친구들이 출석부 위에 올라오게 돼요. 우리 학교 규정상 우리 학교 학번 매기는 시스템상 일반적으로는 이름 가나다순을 써서 가시인 친구들이 학번이 더 작고 동기들 친구들 중에 이제 하시인 친구들이 학번이 좀 더 크고와 같은 경향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모든 친구들이 다 각각 서로 다른 숫자들을 가질 수가 있고 아무튼 내가 지금 몇 번째 순서냐를 알기 위해서 모든 친구들이 들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숫자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누가 0등인데 그래서 누가 1등인데 를 알기 위한 일종의 비교를 위한
우열을 가리기 위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키 같은 경우는 작은 친구들이 앞에 올 수가 있겠죠. 나이는 많은 사람들이 먼저 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학번은 작은 친구들이 출석부 위에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 학번은 서로 다르다고 해도 내 동기 친구들이랑 너 학번이 얼마냐? 네가 나보다 학번이 3 더 크네? 그러면 내가 선배니까 선배님이라고 불러라.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숫자가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칼같이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아래에 있네를 항상 구분해서 쓰는 거는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동기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렇기는 한데 문제는 컴퓨터 동네에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변수 배웠잖아요.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죠. 변수에는 값을 하나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둘 이상의 값을 다뤄야 되는 상황에서는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아마도 그냥 이름 두 개를 뭐 넘버 1, 넘버 2, 인풋 1, 인풋 2와 같이 그 두 값을 서로 다른 독립적인 이름들에 각각 따로 담거나 내지는 여러 칸을 다룰 수 있는 형식 값을 넘버 즈라든가 인풋 즈라든가와 같은 이름에다 담아놓고 그 값을 써서 각각의 칸 0번째 자리에는 처음으로 입력한 거 1번째 자리에는 두 번째로 입력한 거 원래 의도했던 값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담아두거나 와 같은 선택지를 가져가시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위에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미 써봤을 거예요. 과제 넘버 1 하면서 그렇긴 한데 두 번째 방법도 존재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칸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영어로는 오브젝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동네마다 이 오브젝트라는 단어가 뜨이는 의미, 철학 같은 게 서로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이게 지금 1학년 수업이니까 저 오브젝트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의미를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비록 그게 파이썬에서 생각하는 오브젝트의 진짜 의미랑은 살짝 핀트가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제로 다루고 있는 오브젝트 개념을 1학년 수업에서 다루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건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번외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친구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우리 수업에서 오브젝트 하면 칸이에요. 자, 그래서 칸이에요. 일단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칸 개념은 매우 쉽습니다. 어떤 형식 값 하나를 담기에 적절한 크기를 갖는 메모리 위의 영역, 구분되는 영역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int 한 칸, str 한 칸과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아무튼 방금 전에 우리가 id 3이든 id 인사든과 같이 id에 대한 호출식 적어가면서 직접 어떤 칸이 어디에 있나 int 값 3에 해당하는 3 담겨있는 칸이 메모리 위에 몇 번지 있나를 구경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식 id 3을 계산하면 아마도 메모리 위에 있을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메모리 위에 있을 int 형식 값 3이 담겨있는 칸에 대한 id 값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다행스럽게도 파이썬 동네는 여러분이 이런 id 값, 위치 값, 주소 값 개념 내지는 그걸로 실제로 특정할 수 있는 메모리 위의 칸 개념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과제 넘버 1 코드 작성하실 수 있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예쁘게 잘 설계되어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 개념, 칸 개념은 하얀 창 뒤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우리 대신 깐깐하게 챙겨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해두고 지금 요 칸이 뭐냐? 일단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친구다. 어떤 형식 값 하나를 담기 위해 적당한 크기를 갖는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친구다. 정도까지만 살짝만 담아둔 채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아까도 살짝 튀어나왔는데 변수 개념 들고 와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변수는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였잖아요. 자, 그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라 함은 그 변수라는 일종의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파이썬 동네에서 변수라 함은 그냥 값이 아니라 id 값 하나를 담을 수 있는 친구 정도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넘버는 3 엔터 쳐본 적 있잖아요. 저 할당문 실행하면 이름 넘버 자리에는 메모리 위 int 값 3이 있는 그 칸에 대한 id 값이 담기게 됩니다.
다음에 넘버는 인사하고 엔터를 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인사가 함수 이름이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름 넘버 자리에는 이제는 3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인사, 함수 그 덩어리 내용물이 담겨 있는 메모리의 어딘가 칸에 대한 id 값이 대신 담겨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id 값으로 특정되는 메모리상의 위치에는 각각 int 값 3이 담겨 있거나 함수 덩어리가 들어있거나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수라는 표현을 2주차 때는 썼어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는 아주 가끔 튀어나오고 아마도 오늘 이 수업 자료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제가 사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파이썬 동네에서 정확하게 이건 변수고 이건 변수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을 수 있는, 적어서 구분할 수 있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우리 수업에서는 이 수업 자료 이후부터는 변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조금 더 정밀하게 실제로 파이썬 동네에 존재하는 이름이라는 단어를 써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든 이름 자리에는 id 값이 담겨 있을 건데 그 id 값을 가지고 메모리 위에 가면 어디에는 int 값 3이 있을 수 있고 어디에는 함수가 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는 심지어 int 형식 같은 게 막 덩어리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요. 자,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름에 대한 자리는 조금 더 정밀하게는 아까 살짝 등장했던 VARS 괄호 닫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열람해 볼 수 있었던 실제로 존재하는 이름 사전의 그 이름 자리 정도로 서술을 해놓으면 적당히 예쁘게 끝이 날 것 같습니다. 해서 아마도 여러분 지금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이 영상 보면서 이거 수강 취소 이제 안 되니까 지금부터 어려운 거 하고 있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일단 직접 한번 각자 인터랙티브를 켰고 몇 가지 실습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인터랙티브 켜서 이런저런 실습을 해봤다면 재부팅을 시켜놓고 저처럼 컨트롤 F6 누르면 재부팅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재시작해 놓은 상태에서 요 다음 슬라이드 내용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없으니까 저만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자, 그래서 우리 3하고 엔터 치면 당연히 3 나오겠죠. 그 다음에 hex id 3 하면 방금 제가 열심히 읊었던 그 숫자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리고 당연스럽게도 메모리 위에 3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동일한 수식 계산해도 다시 한번 동일한 16진수 표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VARS 괄호 닫고 할 수가 있고 이러면 우리가 방금 살짝 소개했었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름 목록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들어있나에 해당하는 사전 한 권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를 구경할 수가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hex id VARS 괄호 닫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괄호 닫고를 3번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괄호 닫다 보면 우리의 아이들이 적절하게 어디까지가 괄호로 묶인 영역입니다 라고 음영으로 그때그때 표시를 해주는 걸 목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VARS 계산 결과값이 메모리 위에 어딨나에 대한 16진수 표현을 확인해 보면 얘는 당연스럽게도 int 값 3이 담겨 있는 곳이랑 사전 담겨 있는 곳은 서로 다르게 튀어나올 거예요. 역시나 얘는 사전 자체는 메모리 위에 계속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메모리 위에는 항상 그 자리에는 숫자가 3이 담겨 있을 겁니다. 등등등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요거는 hex id VARS에 대한 설명인데 아까 전에 계속 꾸준히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보기만 하고 넘어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 몇 분이니? 벌써 40분이구나. 얼른 하고 내려가야겠구만. 자, 그래서 사전 구경해봤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직접 새로운 이름을 등재해 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합시다. 넘버는 3 할당문 실행해보고 df 인사 괄호 닫고는 그 다음에 얘 내용물은 헬로를 출력한다. 문장 하나만 적어놓고 엔터키를 치시면 무려 아직까지 지금 보니까 점점점이라고 돼 있는 걸 봐서는 얘가 지금 인사의 첫 번째 문장이 이건 건 알겠는데 혹시 두 번째 문장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깜빡깜빡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사 내용물은 여기서 끝이야 라고 인터랙티브에서 정하고 싶을 때는 그때는 뒤에서 엔터키를 한 번을 더 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를 하나의 문장, 여기까지를 하나의 함수 정의로 간주해서 실행을 해줘요.
아무튼 우리는 할당문 하나를 실행했고 함수 정의 하나를 실행한 셈입니다. 이제 넘버하고 엔터 치면 3 나올 거고 인사하고 엔터 치면 함수 인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금 우리 계속 언급하고 있는 3이랑 넘버랑 인사랑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이름 사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거를 액세스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ID 3이랑 ID 넘버는 지금 동일한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는. 그 다음에 ID 인사했더니 이런 요상한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 지금 사실 보면 인사하고 엔터 쳤을 때 일종의 힌트가 지금 나오고 있었어요. 자, 인사, 이름 인사에는 ID 값이 담겨 있는데 그거 따라가면 함수 인사 덩어리가 있습니다. 걔는 메모리 위에 요 번지에 있는 코드 덩어리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 사전은 여기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 할당문 한번 실행해 보고 엔터 쳐보고 엔터 쳐보고 이거가 아닌데 아무튼 이 정도로 엔터를 쳐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이랑 동등하게 튀어나오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이 할당문을 실행하기 전후를 비교했을 때 그렇지 않은 친구도 하나가 존재한다라는 걸 여러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넘버는 인사 엔터 친 다음부터는 ID 넘버 하면 ID 인사했을 때랑 동일한 숫자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 말은 사실은 지금 넘버 호출하면 헬로가 튀어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지금 진행을 했다면 여러분의 인터랙티브에는 지금 꽤 다양한 ID 값들에 대한 16진수 표현이 프린트가 돼 있을 겁니다. 그 글자들을 눈여겨보면서 이 뒷 슬라이드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숫자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일단 제가 이 슬라이드 만들 때 이 .pdf 파일 수업 자료 구성할 때는 ID 값들이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나왔었습니다. 지금 7FFA CFCF2368인데 제가 저걸 데스크탑에서 썼었고 7FF ACFCFCFE랑은 숫자가 조금 다르긴 한데 아무튼 7FF로 시작하고 368 정도로 끝난다 정도까지는 대충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애들 인사 이런 애들은 7FF가 아니라 14C, 14C, 14C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수업 자료 만들 때는 142, 142 같은 느낌으로 튀어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자, 뭔가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동일한 컴퓨터에서 다시 한번 인터랙티브 켜서 똑같은 내용 엔터 쳤을 때는 방금 전이랑은 또 다른 결과가 얼마든지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윈도우스를 쓰는 친구들이 아니라 맥을 쓰는 친구들은 현재 3.11 버전상으로는 윈도우 쓰는 친구들이랑 조금 다른 결과가 얼마든지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역시나 그래도 괜찮은 거고 그러려니 해도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여기엔 지금 그림을 그려놨어요. 들어와도 돼요. 당신은 20분 뒤에 수업이잖아. 들어와도 돼요. 지금 녹음 중이니까 말만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지금 보이는 그림은 아까 제가 진행했었던 그 막 숫자들 짠뜩 놓여있는 걸 여러분이 납득하기는 어려웠잖아요. 그걸 일종의 도식화를 한 겁니다. 엄청 길다란 메모리 위에 어떤 자리에는 지금 이름 사전이 하나 꽂혀있고 어떤 자리에는 인사 내용물, 프린트 헬로 호출하는 거 들어있고 어떤 자리에는 지금 숫자값 3이 들어있다라는 걸 그림으로 표현을 해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일단 이름 사전 안에는 약간 확대해서 보면 거기는 요상한 이름들 적혀 있었고 걔네들에 대한 ID 값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에는 넘버에 담긴 값, 인사에는 인사에 담긴 값 이런 식으로 들어있을 건데 이 부분은 일단은 지금 시점에는 그래서 사전이 구체적으로 메모리 위에 어떻게 존재하냐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책 한 권, 진짜로 사전 한 권이 메모리 저 자리에 꽂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재부팅을 하든 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처음 켰을 때는
메모리 위에 칸들은 이런 식으로 마련돼 있어요. 일단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 켜자마자 이미 사전 한 권은 꽂혀 있는 상태로 스타트를 합니다. 이미 메모리 위에 이 정도 자리에는 인트값 3이 담겨 있는 상태로 스타트해요. 그리고 꽂혀 있는 사전에는 우리가 모르는 요상한 이름들, 뭐 어노테이션스니 그런 것들만 등재되어 있는 상태로 스타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당문 넘버는 3 엔터 쳐서 할당문 실행이 끝난 시점에는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넘버를 등재하게 되고 그 넘버 자리, 그 넘버가 적혀있는 그 바로 옆에다가 id 3 값을 담게 돼요. 실제 int 값 3을 담는 게 아니라 id 값을 기록을 해두게 됩니다. 자, 함수 정의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뭐 함수 정의는 뭐 복잡한 뭐 내용물 있고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여전히 문장이고 여러분 얼마든지 실행해 볼 수 있어요. 함수 정의의 실행이 막 끝난 시점에는 메모리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메모리 위에 숫자 3은 원래 있었어요. 인트값 3은 원래 있었으니까 넘버는 3 실행할 때 굳이 메모리의 다른 칸에다가 숫자값 3을 또 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맨 처음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실행할 때는 당연히 인사 화면에 헬로라고 출력하는 거다에 해당하는 내용이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 함수 정의의 실행이 막 끝난 시점에는 이미 메모리 위 어딘가에는 함수 인사에 대한 내용물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촘촘하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한 칸을 마련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함수 내용물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게 됩니다. 이거 보시고 싶은 친구들은 보여드릴 수 있긴 한데 생략을 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새로운 칸을 마련해서 걷다 값을 담아 놨을 것이고 이름 사전 측면에서도 역시나 새로운 이름 인사를 등재하고 그 자리에는 id 인사값 요 함수 덩어리 하나가 메모리 위에 어디에 있나에 해당하는 숫자를 담아 놓게 됩니다. 까지 하면 저 함수 정의에 대한 실행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적혀 있었던 저 넘버는 인사 엔터 할당문의 실행을 끝내는 시점에는 자 얘는 지금 수식 인사를 계산한 결과값을 이름 사전에 넘버 자리에 담는 거잖아요. 지금 넘버 자리에는 7FF 어쩌고가 담겨 있고 인사에는 14 어쩌고 저쩌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넘버는 인사 엔터를 치는 건 메모리 위에 뭐 새로운 칸을 만드는 자신의 그런 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사전 위에 인사 옆에 이거 담겨 있네. 그럼 그거 그대로 이름 사전에 넘버 옆에다가 적으면 되겠구만. 복사 붙여넣기 정도만 하면 깔끔하게 끝이 나게 될 거예요. 까지 우리가 구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몇 분입니까? 46분. 이 뒷내용은 내려가서 하는 게 낫겠지. 당신들 이거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꺼졌으면 좋겠습니까? 꺼졌으면 좋겠다고? 나 그러면 시간을 조금만 줘야 돼. 나 지금 이거 녹음 중인데 밑에는 너무 더우니까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구경해 놓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아까 살펴봤던 그 그림들 그거는 제 맘대로 도식화한 거니까 실제 메모리 저렇게 생기지 않았으니까 너무 막 크리티컬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 사전 실제로 생긴 거 엄청 복잡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막 자료 구조론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런 수업에서나 배울 법한 복잡한 데이터 덩어리, 코드 덩어리들이 거기 들어있게 됩니다. 긴 한데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 이름 사전이다라면 진짜로 책 한 권이 메모리 위에 딱 하고 꽂혀 있다 정도로 상상하면서 지나가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해두고 지금 짚을 내용은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영한 사전, 뭐 중한 사전 그런 거 여러분 본 적 있겠죠? 그런 사전들은 어떤 영어 단어들에 대한 한국어 표현, 의미가 뭐냐와 같은 것들을 따박따박 나열해서 서술을 해놨을 겁니다. 자, 파이썬 동네에서 다루는 이름 사전은 어떤 이름에 대한 id 값이 뭐가 지금 등재되어 있냐를 유지하기 위해서 쓴다 보시면 돼요.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이름 등재하고 그 이름에 대한 첫 번째 id 값을 적어놓고 스타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이름 사전에는 절대로 int 값 3, 헬로 5글자가 통째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는 값들은 절대로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칸에 각각의 int 칸, str 형식 칸에 존재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름 사전에는 그 칸이 메모리 위에 어딘나에 해당하는 ID 값이 담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는 하지만 아무튼 ID 값을 이름 사전에 따박따박 잘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 사전에 적혀있는 ID 값을 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메모리 위에 올라가서 개로 특정되는 칸, 거기에 지금 무슨 형식 값이 담겨있냐, 그래서 뭐가 담겨있냐, 길이가 몇이냐까지 전부 다 확인해 가면서 우리 프로그램 실행하기 위해 적절한 데이터 들고 오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지 하면 칸 얘기까지 끝이 나요. 그래서 여백 슬라이드네. 여기서부터는 내려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두고 나머지 내용은 실습실 내려가서 다시 한번 아무도 없는 실습실에서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이 정도로 해둡시다.